2024년 초 경기도 안양의 한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 창업 15년 차에 접어든 이 회사는 외부에서 보기에 완벽한 우량 기업이었습니다. 탄탄한 인지도와 고정 고객층, 그리고 뛰어난 제품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사가 갑자기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업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견고한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대체 이 완벽해 보이는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견고해 보이던 성의 문을 열어보니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위태롭게 단 하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첫째, 수익 집중. 전체 수익의 87%가 단 하나의 제품 라인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인력 이탈. 핵심 유지 보수를 담당하던 엔지니어는 단 2명. 그런데 2023년 그중 1명이 퇴사해버립니다. 셋째, 극단적 과부하. 결국 남은 1명에게 모든 업무가 집중되었고 신제품 개발은 3년째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내부는 이미 붕괴 직전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비단 이 회사만의 문제일까요? 단 한 사람 혹은 단 하나의 플랫폼이 멈추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전의 한 제조기업. 핵심 엔지니어 1명이 장기 휴직에 들어가자 주문서가 쌓이고 납기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주요 거래처들이 떨어져 나갔죠. 부산의 한 IT 스타트업은 특정 플랫폼 API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플랫폼의 정책이 변경되자 아무런 대안 없이 서비스가 즉각 중단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체 불가능한 존재는 회사의 자랑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놀랍게도 조직이 무너지는데 거대한 폭풍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경영진이나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소한 충격 몇 개면 충분했습니다. 주요 고객 3곳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 이 작은 사건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조직의 충격을 흡수할 여력, 즉 버퍼가 전혀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붕괴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완벽히 0으로 설계된 구조적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붕괴를 초래하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무엇일까요? 첫째, 단일 의존입니다. 특정 고객, 특정 제품, 특정 채널의 수익 구조 전체를 기대는 것.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줄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죠. 둘째, 병목 인력입니다. 평상시에는 소수의 핵심 인력이 모든 것을 처리하며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왕관을 쓴 것처럼 모든 지식과 권한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위기가 발생해 그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조직은 즉시 마비됩니다. 왕의 부재는 곧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결함은 결정의 집중입니다. 현장에서는 불이 났는데 직원은 보고서를 올리느라 발만 동동 구릅니다. 경영자는 한참 떨어진 곳에서 느긋하게 보고를 받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느린 보고와 결제 체계는 급변하는 시대의 조직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네 번째 결함은 현금의 가뭄입니다. 장부상으로는 흑자라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유동성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비어있는 지갑처럼 예상치 못한 청구서 하나가 건실해 보이던 회사를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수익의 65%를 한 곳에 의존한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10년간 안정적인 계약을 유지해온 한 대형 클라이언트. 그 달콤한 의존성에 모두가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클라이언트가 내부 마케팅 강화를 결정하며 계약은 급격히 단절됩니다. 그 결과는 조직의 위축이었습니다. 회사는 단 6개월 만에 조직 인력의 50%를 감축해야 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달콤했던 한 입이 결국 조직 전체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가르쳐준 셈입니다. 그리고 5번째, 가장 근본적인 결함은 변화 면역 결핍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만을 고집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식을 밀어내는 조직 문화. 외부에서 날아오는 혁신의 기회들을 창과 방패로 막아냅니다. 이런 문화는 점점 가속화되는 AI 시대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조직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변화를 거부하는 문화 자체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독약이 됩니다. 앞서 말한 5가지 결함이 모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만듭니다. 결국 위기는 충격 그 자체가 아니라 충격을 흡수할 흡수력 부족에서 옵니다. 외부의 충격은 망치질처럼 언제나 우리를 내리칩니다. 어떤 조직은 유리처럼 쉽게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극단적 효율성만 추구한 취약한 구조 프레절 이피션시입니다. 반면 어떤 조직은 스프링이 달린 방패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반등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탄력성 구조 SLACKBUFFER입니다. 무너진 조직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충격을 흡수할 여유 공간, 즉 버퍼의 부재였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효율성의 역설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치명적인 결함들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생존의 첫 번째 조건은 수익의 분산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도적으로 파이프를 부수고 여러 개의 작은 우물을 파야 합니다. 안락함 때문에 분산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지식의 분산입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지식은 조직의 시한폭탄입니다. 번거롭고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문서화하고 교차 교육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 인력이 사라졌을 때 치를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생존의 세 번째 조건은 결정의 현장화입니다. 모든 자원을 100% 가동하면 작은 위기에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의 RPM이 레드존에 닿으면 엔진이 불타는 것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불을 끌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약간의 비효율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력을 만듭니다. 네 번째 조건은 의도된 여유입니다. 화물 트럭이 짐을 100%가 아닌 80%만 싣는 것처럼 조직의 자원에도 의도적으로 20%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여유 공간이 예상치 못한 언덕이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조직이 전복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러한 생존 조건들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AI는 모든 것의 시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5년에 한 번 오던 거대한 위기는 이제 매년 혹은 더 짧은 주기로 찾아옵니다. 동시에 새로운 거인, 즉 거대 AI 플랫폼이 등장하며 새로운 종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특정 AI 플랫폼의 회사의 미래를 전적으로 기대는 것은 그 플랫폼의 정책 변경에 우리 회사의 목줄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도구의 지배자가 되어야지 도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AI 전문가 한두 명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AI 역량이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집중되는 현상, 즉 AI 일리트 바털르넥은 조직을 파괴하는 새로운 병목 현상입니다. 이 소수의 전문가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나는 순간 조직의 미래도 함께 증발해버립니다. 따라서 AI 활용 역량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전사적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조직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는 약한 조직입니까? 아니면 충격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강한 조직입니까? 경기도 화성의 한 제조업체는 바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4가지 생존 조건, 즉 고객 분산, 기술 문서화, 현장 결정권, 운영 여유를 의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2024년 주요 거래처가 중단되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 조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했고 단 3개월 만에 위기를 완벽히 극복했습니다. 충격이 그들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살아남는 조직은 폭풍이 오기 전에 구조를 짓습니다. 세상에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취약성은 없습니다. 오직 무심코 방치된 취약한 구조만 있을 뿐입니다. 눈을 가린 채 부실한 벽 옆에서 춤을 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폭풍이 오기 전에 튼튼한 다리를 건설해야 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닥쳐올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당신의 조직을 재설계하십시오.